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 장전문가입니다. 자, 6월달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반기가 끝이 났는데요. 야, 진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지만 여러분들 체감 지수는 썩 좋지 못하셨을 텐데요. 그만큼이나 이제 시장에 대한 자금 이 유동적인 흐름을 잘 읽어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돈으로 돈을 버는 시장이에요. 그쵸? 우리가 투자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차익 시세를 얻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주식 투자인데, 물론 두산중공업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동안의 어떤 핫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잠시 이제 진정이 되고, 여기선 새롭게 자리를 찾아 나가야 될 그런 구간에 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드는데, 자, 아무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한 2,500억 원 좀 안 되는 그런 순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11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었죠. 자, 이렇게 실적적인 부분으로 대폭 개선이 돼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굉장한 고공행진을 많이 보여왔어요. 대표적으로 HMM이 그 앞전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 다음에 뭐 그 앞에 또 보면은 데브시스터즈 이런 것들, 뭐 쿠키런 게임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면서 실적으로 인한 굉장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급등을 먹기 위한 종목 혹은 미친 상승을 먹기 위한 종목, 이 조건을 찾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이 실적은 주가의 함수구나. 결국에 실적이 이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구나. 그쵸?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봐야 될 것도 많아요. 테마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거래가 활발한 종목으로 단타로 복리 수익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주식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수익은 챙겨가시지만,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주식의 기초를 다져가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실적을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좀 뒀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실적을 늘려가거나 실적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 안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기업의 사업의 내용, 경영의 흐름, 업종의 업황의 분위기 등등 다양한 게 포함이 돼서 최종 결론 실적 이렇게 딱 나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적이라는 기본 베이스를 꼭 인지하시면서 거기에 우선 포커스만 두시면 주식회사 망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 좀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번 포커스는 우리 두산중공업이 그렇게 11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고, 그동안에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심했고 많았잖아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이 자금 조달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음도 발행을 하고 있고, 아무튼 2분기가 이제 끝이 났는데 2분기에만 발행한 뭐 어음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금들 보시면은 자금 조달을 한 금액이 2,250억 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만큼의 현금 확보를 했는데, 물론 좋은데 사용을 하는 뜻이겠죠.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일봉 차트입니다. 사실 지금에서는 뭐 기술적으로 다루거나 그럴 것들은 아니고요. 공시가 하나 떴네요. 공시. 지금 막 뜨는, 녹화 중에 공시가 하나 뜨는데, 내용을 보시면, 추가 상장. 추가 상장 관련 내용이네요. 자, 어쨌든 우리 차입금 뭐 이런 것들의 현금을 어떻게 지금 들여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몇 가지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업의 특성상 얘네가 이제 운전자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기존의 차입금들이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 운영 자금하고 또 차환 자금을 계속해서 조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기는 한 6개월에서 1년으로 한 3개월짜리 어음에다가 계속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어음에 의존을 했는데, 작년보다 좀 길어졌죠, 이번에는. 그래서 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어음의 만기를 늘려가지고 재무에 대한 안전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짧게 뭔가 막 이자 부담을 해야 되거나 만기가 다가와서 현금을 또 갖고 있다. 안 그래도 지금 막 현금이 좀 빠듯한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또 뭔가 저쪽으로 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하면서 기존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곳에다가 더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소리죠. 자, 아무튼 최근에 또 120억 원 가까이 규모가 되는 3호 사채도 발행을 좀 했었는데, 만기가 1년 6개월, 그리고 금리는 4.3%짜리였고요. 아무튼 이렇게 또 좋아지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사채 수요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두산 인프라코어 보유 지분도 매각을 하면은 약 8,500억 원 가까이 현금도 추가적으로 유입될 전망이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창출력이 떨어지면서 과도한 금융 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어쨌든 대부분의 단기 자금에 의존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분기에 이 회사가 보유한 단기 차입, 자, 이걸 한번 제가 캡처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놓고 보여드리면 1분기에 회사가 보유한 단기성 차입금이 5조 1000억 정도, 국채은행 등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 차입금이 4조 3000억 원대, 회사채 900억 원, 그 다음에 기업 어음, 전단채 4857억 원 등등. 아이고, 돈도 참 진짜 여기저기서 정말 많습니다. 원래 근데 사실 그래요. 투자도 받고 뭐 이렇게 사채도 쓰고 어음도 가지고 오고 하다 보면 원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상반기처럼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장에는 금융 비용을 크게 줄일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 금리 상승이 또 다가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자금 경색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시에 변동성이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원래 모든 기업이 그래요. 부채가 좀 많아지고 부채 비율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자가, 금리가 올라갈수록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등등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지금 채권금리, 장기물 금리가 안정화되니까 카카오, 네이버 다시 한번 미친듯이 솟구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는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격이 싸다 이게 아니라 금리 인상 전까지는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왜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나 구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PER이 굉장히 높아요. 카카오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도 물론 있긴 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30배 정도 나오거든요. 아마존이 한 47배 정도. 심지어 네이버가 이번에 물론 최근에 갑작스럽게 유입된 자금으로 인해서 이익으로 인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자 연간으로 보시면 PER의 4배 정도로 굉장히 일시적으로 좀 저렴해진 그 순간이긴 한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배 35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벌어들일 돈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지표를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 좀 있고 이처럼 아무튼 갑자기 또 이쪽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넘어오긴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리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금리 인상이 조만간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먼저 금리가 인상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잘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면요. 시장은 여러분들 만년, 천년, 백년 끝까지 우상향만 그려지진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상 한번 이렇게 시장에 흔들림이 발생을 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다가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 2년 전입니다. 7월 달부터 7월 초 들어서면서부터 한 일주에서 2주 정도 가량 이렇게 계속해서 조정을 면치 못했던 부분.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6, 7월 달 보시면 6월 중순쯤에 조정 이후에 7월까지 좀 지지부진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급등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5월 달 저점으로부터 해서 지금 계속 2달 랠리를 보여왔거든요. 이 2개월간의 랠리가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판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죠. 기관들 이미 그런 포지션 다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종목들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그런 종목들로 편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흐름들을 보면 단타로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그런 시간들 동안 리딩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동안 벌어들이는 돈들 한번 보세요. 6월 1일부터 말까지 5,100만원, 6월달 1,100만원, 6월달 380만원, 6월달 뭐 69만 70만원 가까이, 6월달 100만원, 6월달 뭐 60만원, 그쵸? 90만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1월부터 해서 5,550만원, 6월달에 450만원, 6월달에 700만원. 그러니까 이처럼 단기적인 건 단기적인 거지만 꾸준하게 매달 이렇게 수익을 또 벌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결국에 좋은 종목들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있고 그 종목들로 이렇게 시키는 대로 열심히 대응을 잘 해 나가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좋은 성과가 나타난다. 여러분들 이 돈이 이런 금액들이 한 달에 290만원 뭐 이런 금액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우리 뭐 주택담보대출 뭐 이자 내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거라도 보태가지고 쓰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한 달부터 돈 100만원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얼마나 삶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더 도움을 드리고자 단타수장이 이벤트까지 진행을 하네.
그렇죠? 이런 기회 잡아야 되겠죠. 6월 말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이 영상을 보시는 오늘까지밖에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7월 달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미친 듯이 우상향 계속 나오지 않아요. 이번 주에 이제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 발표가 있는데 이것들도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시장이 간다고 해서 더 갈 거라 믿지 말고 빠진다고 계속 빠질 거라 믿지 마세요. 빠질 때 용기 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추후에 수익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수익을 보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욕심을 내려두고 익절을 잘 하고 마무리를 지으시는 분들이 또 그 다음에 하락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발상으로 해야 돼요. 비트코인 8천만에서 1억 간다 할 때 갔습니까? 삼성전자 96,000에서 12만원 간다 할 때 갔습니까? 안 가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쉽게 손쉽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환경을 절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메이저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메이저들의 동향을 쫓아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잘 도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월 매집 합류하기 여러분들 010-222-2353 번호로 꼭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서 오십시오. 늦지 않게 오세요. 그래서 빠르게 우리 좋은 종목들 매집을 지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한 달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7월 달도 단타 수장과 함께 그리고 뭐 꼭 VIP 회원님들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또 이 시장 한번 우리가 싹 다 한번 씹어 먹어 봅시다. 자, 7월 달도 파이팅 하도록 하겠고요. 6월 달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